한 개념이 좀 다른데요. 다른 게임하고 근접? 근접의 개념이 좀 다른데 메일레이? 예. 이 대각선 근접 기본 다 근접이죠. 불러서 근데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어드제스 이거 이제 베이스 투 베이스라고 그래요. 베이스 예. 투 베이스. 이게 어제이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 모서리가 물려 있는 경우에 꼭지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는 아니고 이렇게 모서리끼리 물려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베이스 투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투 베이스. 예, 베이스 투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 투 베이스 중에서 모든 모서리가 다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걸 얼라인드라고 해요. 얼라인드. 네, 얼라인드.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근접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몬스터가 파워 어택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얼라인드 상태일 때만 써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정 몬스터랑 내가 이동을 했는데 얼라인드가 됐다. 그럼 내가 먼저 손빵 치지 않는 한 다음 턴에 반드시 파워 어택을 얻어맞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약간 삐껴 있어야 되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런 개념이 또 있고요. 어드제슨트하고 그 베이스 투 베이스의 차이는 뭔가요? 어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서리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적인 차이는 효과 같은 게 뭐냐면 유닛한테서 파워 어택을 할 수가 있어요, 몬스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파워 어택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유닛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투 베이스는 무조건 얼라인드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작아서. 이 모포 같은 경우에는 파워 어택을 못 해요. 근데 파워 어택을 맞아요. 그러니까 모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부로 근접하면 안 되겠죠. 파워 어택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베이스의 크기가 네. 2x2나 1x1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표준 규격인가요? 예, 그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1x2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이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몬스터의 그 페이지 설명할 때 말했죠. 네. 그리고 이 하이퍼 페이지가 끝나면은 이제 어드밴스 페이지예요. 몬스터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동을 하고 이동할 때도 이제 액션데이스 하나씩 쓰죠. 네. 이동할 때. 네. 그리고 이제 액션데이스가 어드밴스 페이지가 끝나면 어택 페이지입니다. 어택 페이지. 예, 똑같이 유닛처럼 어택을 해요. 네. 붙어 있으면은 근접 공격, 떨어져 있으면 장거리 공격, 그리고 보통 이제 얼라인드 같은 위치 있으면 파워 어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파워 다이스가 많아야 되고요. 그때는. 그리고 저 모포도 파워 다이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파워 다이스라는 거는 몬스터가 굴리는 모든 주사위 굴림에 다 추가해서 굴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모포도 굴릴 수가 있어요. 모포는 개당 2개까지밖에 못 굴려요. 근데 제한이 있어요. 몬스터는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씁니다. 자기가 있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면 이제 똑같이 푸시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액션데이스가 남았다. 근데 다음에 내가 유닛 페이지 좀 세게 하고 싶다. 그럼 다 옮기는 거고 좀 남겨뒀는데 상대방 눈치 슬슬 보면서 한 번 더 몬스터 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남겨둔다 치면 상대방이 이제 수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저걸 왜 남겨뒀지? 몬스터 한 번 더 공격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워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파워 어택을 정리하는 거예요. 파워 어택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 파워 어택이 재밌습니다. 이 파워 어택이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게임이 길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먼저 바디 슬램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몬스터가 얼라인드 상태에 있을 때 그 몬스터를 들어서 또 다른 얼라인드 위치에 내리꽂는 거예요. 바디 슬램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 있는데 네. 들어서 여기나 여기에 매다 꽂을 수가 있죠? 자기의 바로 다른 온라인. 예, 다른 얼라인드 위치. 이게 이제 그 프로레슬링 스키잖아요. 바디 슬램. 예, 스키면은 기본으로 1데미지를 먹어요. 근데 이 파워 텍이 왜 좀 재밌냐면은 건물 위에도 매다 꽂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만약에 유닛이 있다. 네. 유닛이 이렇게 있다. 그럼 유닛 위에다가도 매다 꽂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럼 밑에 깔린 유닛은 파괴되는 게 아니라 크러쉬 돼요. 크러쉬. 그래서 모든 크러쉬나 파괴된 유닛은 원래 유닛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네. 예, 그리고 건물에 매다 꽂았다. 그럼 건물하고 몬스터가 크러쉬 되면서 건물은 파괴되고요. 네. 그리고 몬스터는 충돌했기 때문에 충돌 데미지 2를 추가로 먹어요. 그러니까 파워 어택이 때문에 무조건 1데미지거든요. 거기에 건물과 충돌했으니까 얘는 2데미지를 먹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해저드 타입의 러브를 깔아야 돼요. 레디에이션. 네, 레디에이션이나 파이어를 깔아야 돼요. 네. 그럼 이
깔려요. 만약에 파이어다? 그럼 파이어가 깔리겠죠? 네. 근데 얘가 파이어 이민이 아니에요. 그럼 해저드랑 충돌을 또 해요. 또 데미지를 또 먹어요. 그럼 순식간에 3데미지가 빠지는 거예요. 이뮨 표시가 밑에 있나요? 아닙니다. 이뮨은 특수 능력에 있어요. 얘 아이콘 중에 있어요. 근데 얘는 이뮨이 없을 거예요. 네. 얘는 3데미지를 먹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수 능력에 의해서 얘가 주는 데미지가 다 슈퍼 데미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슈퍼 데미지는 플러스 1데미지인데 일종의 크리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슈퍼 데미지 1데미지를 또 먹겠죠? 그럼 4데미지를 먹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빠지니까 이 파워 어택을 할 때는 건물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고요. 내가 파워 어택을 맞을 것 같다. 그럼 건물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데. 옆에 있는 건 스로우죠. 스로우는 던지는 건데 파워 어택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굴려진 파워 다이스만큼 이 유닛을 던져요. 던지는 거는 그 던질 수 있는 거리만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데 여기 또 건물이 있었다. 그럼 건물하고 또 충돌합니다. 유닛 있으면 유닛이 크러시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고요. 성공의 기준은 무조건 이 방어가 기준이에요. 방어가. 예, 액션 다이스 최소 1개, 파워 다이스 최소 1개를 굴려서 파워 어택을 하는데 그 굴려진 다이스에 나온 스트라이크 개수가 이게 방어 수치랑 상대편의 방어 수치보다 이상이다. 그럼 이제 히트 되는 크거나 거죠. 같을 때? 네. 네. 그리고 스로우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거 이제 스매시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스매시인데 이거 뭐냐면은 유닛이 어드밴스를 시작하기 전에 근접해 있으면 그러니까 얼라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드밴스를 하면서 근접해줬어요. 그러면 자기 어택 페이지에 이 스매시라는 파워 어택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히트가 됐다면 굴려진 파워 다이스만큼 그 몬스터가 뒤로 밀려요. 직선으로 뒤로 밀리는 거죠. 쭉 밀려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건물을 만났다? 그럼 건물은 다 부서지고 충돌 데미지 다 입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몬스터를 만났다. 그럼 그 앞에 씁니다. 그 몬스터를 2개씩 쓸 수 있는 그런 또 룰이 있거든요. 멀티 몬스터 룰이. 그런 경우는 이제 몬스터가 다른 몬스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벗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박치기 하는 건데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만약에 헤드벗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박치기죠. 박치기. 헤드랑 엉덩이. 아니요. 박치기. 헤드벗. 그런 뜻인가요? 네, 권투의 그 버팅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버팅 그겁니다. 이제 머리처럼 생긴 부분으로 박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고질라 같은 느낌이네. 상대방이 알파폼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퍼폼을 지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이퍼폼에 헤드벗이 명중하면 알파폼으로 바뀌어요. 당한 사람이? 그런 이제 수상한 게 있고요. 그 다음 거에 스와트라고 있죠? 크투루가 이런 유치한 공격을 한다는 건 믿기지가 않네요. 스와트는 뭐냐면 근접해 있는 유닛한테 파워 어택을 해요. 그럼 그게 히트되면은 그 유닛이 5칸 안에 있는 다른 유닛이나 몬스터한테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유닛을 공격했던 그 주사위를 가지고 한 번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에게 맞으면은 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게 스톰프예요. 스톰프는 뭐냐면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거예요. 꽝! 점프하면은 그 근접해 있는 빌딩과 유닛이 파괴되거나 크러시 돼요. 고질라를 위한. 그리고 만약에 해저드가 있었다. 그럼 해저드는 자동으로 일반 러블로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이 주위에 유닛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해저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액션 다이스 하나, 파워 다이스 하나를 쓰면 굴리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그 해저드 타일이 뒤집어져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피지는 뭐냐면은 몬스터가 자기 스피드만큼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다가 만나는 유닛과 건물은 크러시 되거나 파괴됩니다. 본인의 데미지는 없고. 근데 그때는 일단 주사위를 한번 굴려요. 처음에 주사위를 굴리고 나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 개수를 가지고 유닛이 이제 스피드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만나는 유닛이나 빌딩마다 방어 수치를 비교해서 스트라이크이 방어 수치보다 이상이다. 그러면은 유닛은 크러시 되고 빌딩은 부서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닛을 중간에 만났는데 그 유닛을 크러시 시키지 못했어요. 유닛이 방어가 높아서
그럼 그 유닛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요. 계속 이동해요. 계속 이동? 예. 빌딩을 만나는데 못 보셨다? 그럼 멈춥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램이란 게 있죠? 이게 램. 뭐냐면은 이 몬스터가 네. 빌딩하고 온라인 상태에 있는데 이 건물 뒤에 적 몬스터가 있었어요. 네. 그럼 이 빌딩에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 건물이 부서지면서 얘랑 충돌을 해요. 아하. 그래서 이 몬스터가 1데미지를 먹어요. 아하. 그런데 이럴 때 이 몬스터는 이 빌딩과 얼라인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베이스 투 베이스이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데미지를 먹고요. 베이스 투 베이스나 예. 온라인드? 이 반대편에 또 베이스 투 베이스였던 유닛이 있으면 그 유닛은 크러쉬 됩니다. 예. 빌딩을 이용한 공격이죠. 과연 이런 상황이 연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파워 어택의 종류군요. 예, 종류입니다. 네. 이거 외에는 없고. 없습니다. 네. 네, 게임을 해볼까요?